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거북목, 일자목으로 대표되는 경추의 구조의 변화, 그리고 허리 디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척추 전문 병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척추 전문 병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건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다는 이야기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약물 치료를 받기도 하고, 요즘 도수 치료라고 해서 손으로 풀어주는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요. 생활 패턴이 변하면서 이런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앉아서 많이 생활하는 습관,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컴퓨터라든가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하는 많은 작업들이 일어나고요. 또 현대인의 목과 허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이죠. 고개를 숙이고 계속 뭔가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두 다리로 걷고 뛰고 하는 활동들은 줄어들고 좋지 않은 자세로 오랫동안 생활하게 되면서 척추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 적응하면서 생기게 된 질환이 바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일자목, 거북목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병이라고 우리가 이름은 붙였지만 우리 몸의 측면에서 봐서는 너희들이 내 몸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변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초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 원인이 내 몸의 습관, 때로는 운동의 부족, 자세 이런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이런 내 습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임시 방편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치료라도 좋은 치료라도 그것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잠깐의 위안을 줄 뿐 나중에 가서 또 다른 문제들 아니면 더 중한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일자목, 허리, 목 디스크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건 일상의 습관들, 자세들을 조금 바꿀 것을 권합니다. 즉 앉아있을 때 양쪽 좌골이 의자 바닥에 똑같이 닿도록 하고, 그 다음에 허리를 펴지 말고 턱을 당기고 등을 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허리를 쭉 펴면은 좋을 것 같지만 이걸 오래 유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구부정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턱을 당기고 등을 펴는 이런 자세들을 통하면 전체적으로 허리가 편해지면서 쭉 펴지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자세로 몇 시간이고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겠지만 수시로 자세를 바꿔서 스트레칭도 좀 해주고 조금씩 움직여주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 주시고, 내가 만약에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한다 하면 당연히 허리의 건강에 좋은 의자라던가 컴퓨터 모니터 높이를 시선에 맞추는 정도의 투자와 노력은 하시면 좋을 겁니다. 요즘에는 왜 앉아서 그리고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책상 높이를 조절하는 것들도 유행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도 현대 도시인의 직장인들이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허리 건강과 목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구조들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풀어주고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를 함과 동시에 내 스스로 근육을 잘 길들이는, 근육을 재교육하는 운동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도수치료든 추나요법이든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그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잠깐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근육 상태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 좋은 상태를 회복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근육을 잘못 씀으로써 뼈가 틀어지고 구조가 잘못됨으로써 디스크가 나오기도 하고 주변의 근육들이라든가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유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올바른 척추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운동들, 필라테스라든가 요가 같은 운동들을 권하기도 하고요. 또 근육들을 일정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운동들, 좋은 걷기라던가 아니면 수영과 같은 운동도 권하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조를 바로 잡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근육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좋은 치료도 잠깐 통증을 줄여주고 잠깐 시간을 벌어줄 뿐이지 내 몸을 변화시켜주진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저하고 하는 치료는 환자분을 안 좋은 궤도에서 좋은 궤도로 올려주는 데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 손이 점점 떠서 환자분 스스로가
이 좋은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저하고 하는 치료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까지 갈 때는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정말 관리를 잘할 수 있다면 도움을 적게 받고 길게 쭉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후퇴 없이 가기 위해서 치료를 받고 또 내가 좋은 상태를 만드는 노력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관리해주기 위한 치료를 받고, 이 정도로 치료를 생각하셔야지, 치료가 내 몸을 좋은 상태로 완벽하게 바꿔줄 거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얻지 않은 건 절대 오래가지 않고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북목이나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보게 되는 현상인데요. 오래 앉아있고 안 좋은 자세로 책 보고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이런 것만이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부실한 영양 섭취와 부족한 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구조만 볼 게 아니라 그 구조가 잘 회복하고 좋은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든가 자원 이런 것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점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20대 30대 젊은 학생이나 직장인들 중에도 제대로 먹지 않고 수면도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운동도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근육들이 제 기능이나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몸 상태가 이렇게 되면 내가 적극적으로 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즉 운동도 하고 자세도 바로잡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필요한 에너지 자체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한 자원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내가 먹는 거, 자는 거에서 오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치료하고 근육하고 뼈만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일상적인 생활 습관들, 먹는 거, 자는 것들을 통해서 내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하는 거, 이런 것들도 꼭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거북목과 일자목, 허리디스크, 목디스크는 직립을 선택한 인간이 오랜 동안 부자연스럽게 앉아있음으로부터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인간은 이렇게 7시간, 8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존재로 진화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많이 걷고 달리고 몸을 충분히 움직이는 이런 동물로 진화했는데, 현대인의 모든 생활 패턴들이 어떻게 보면 가둬놓고 있는, 의자라는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현대인 도시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나머지 시간에서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움직임들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인간은 당연히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치료라든가 어떤 보조식품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을 힘껏 자유롭게 충분히 움직이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거기에다 쏟을 수 없다면 일정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또 좋은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영양 섭취와 좋은 수면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일상을 세팅하셔야 됩니다. 그런 세팅이 나에게 맞는 루틴으로 만들어졌을 때 치료와 함께 시너지가 나서 내가 변화할 수 있지, 절대 내 루틴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치료나 약물도 그런 좋은 상태로 내 몸을 변화시켜 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어떤 질병을 치료하고 병을 회복하고 또는 병을 예방하려고 할 때 무엇을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뭘 먹으면 좋다 이런 정보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이 모든 정보들은 나에게 맞는 것일 때 의미가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고 제 이야기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보면 산후에 애를 낳고 나서 산모가 젖이 돌지 않을 때 족발을 푹 구워서 먹인다던가, 아니면 산후에 붓기가 있을 때 잉어라든가 가물치 같은 생선을 푹 구워서 먹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요즘도 보면은 흑염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동물성 음식을 현대인들이 그렇게 먹는 게 좋을까라는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어떤 열량의 섭취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썼던 것들이 몸에 좋은 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현대인의 생활은 과거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다르거든요. 과거의 사람들처럼 몸을 크게 많이 움직이는 생활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좀 정적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신을 많이 쓰고 신체적 움직임은 적은, 또 그러면서 가공식품이라던가 정제된 식품, 너무 많은 칼로리의 섭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 안에 노폐물이 축적되고 염증이 생기고 이런 반응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 즉 너무 열량이 부족하고 평소에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몸이 쇠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현대인들에게 몸에 좋은 것은 과거의 사람들의 몸에 좋은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스테미노식으로 썼던 장어라던가 흑염소라던가, 요즘은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개소주라던가 이런 것들을 막 먹었잖아요. 자라도 먹고 거북이도 먹고 막 별거 다 먹었는데, 저는 들이 현대인에게 결코 좋은 음식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차라리 추사 김장이가 만한 대풍고해에서 나오는 두부 가강채, 두부, 야채, 채소, 생강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더 좋은 식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음식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난산이라던가 출혈이 많은 산모가 빨리 체력을 회복하고 모유를 수유해야 되는 상황일 때, 이럴 때는 조금 동물성 음식들을 먹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술이라던가 또 암 치료할 때, 항암이라던가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치료를 잘 하고 체력을 회복해야 될 때, 이럴 때도 일정한 정도의 좋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과거에 칼에 베었다던가 배를 가르는 개복 수술을 했을 때 옛 조상들이 먹였던 것은 개고기 같은 것들을 많이 먹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의 창상 치유가 좀 더 회복이 잘 됐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반려견 시대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를 가지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종의 생활의 방식, 이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꼭 그것만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죠. MD 센터의 김성진 박사도 오리고기 같은 경우도 좋은 고기로 권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기름기가 적은 고기들을 우리가 구워 먹지는 않고 삶아 먹거나 쪄먹는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의 현대인이 막 필요할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식이를 평소에 잘 해온 사람이라면 굳이 그런 것들을 찾지 않아도 되겠지만, 내가 너무 회복할 만한 여력이 없고 외부의 조력이 필요할 때는 선택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나이가 드신 분이라든가 쇠약해진 분들이 위장질환이라든가 장염에 걸렸다든가 식중독에 걸렸다든가 이런 병후로 인해서 소화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죽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계속 일주일, 열흘, 막 한 달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끓여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적은 재료로도 많은 양의 죽이 만들어지거든요. 즉 죽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영양이나 열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죽도 조금 먹게 되면 굉장히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라던가 영양을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잠깐 하루 이틀 정도 속을 좀 달래는 정도로만 드시고, 물은 밥부터 천천히 정상적인 밥으로 빨리 올라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능이 떨어지신 분이나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몸이 힘들기 때문에 소화력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반찬이라던가 밥을 할 때 좀 더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또 소화 돕는 그런 반찬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지, 죽을 오래 먹으면 사람이 힘도 없어지고 또 위장의 운동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권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조금 무른 음식, 그리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음식을 내가 좀 더 많이 씹어서 입에서 충분히 1차적인 소화를 시켜서 삼킨다, 이런 쪽의 기준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건 침을 맞으러 간다, 뜸을 뜨러 간다, 부항을 뜨러 간다, 한약을 지으러 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한약에서도 1침, 2구, 3약이라고 해서 침, 뜸, 약 세 가지를 대표적인 치료 수단으로 보고 있는데요. 서양의학도 마찬가지고 한의학도 마찬가지고, 치료의 수단도 중요하지만 치료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한약의 기본적인 관점은 우리 몸은 잘 순환하고 소통하면 병이 없다, 아프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통즉 불통, 불통즉 통, 즉 잘 통하면 통증이 없고 잘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십병구담이라고 해서 병 중에 90%는 담으로 인한 거다. 담이라는 게 결국 체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것으로 생긴 어떤 병리적 산물들이 순환을 방해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순환이 되게 하는 몸을 만들까, 이런 것이 한약에서 첫 번째 목표고, 그 순환의 대표적인 상황을 수승화강이라고 표현을 하죠. 즉 불기운은 아래로 내리고 물기운을 위로 올려서 잘 서로 맞물려서 상하가 소통되는 상태,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런 흐름들을 조절하는 길이 바로 한약에서 침을 놓는 경혈자리가 위치하고 있는 경락이고, 그 경락이라는 어떤 흐름을 조절하는 자리가 우리가 침을 맞는 혈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한약의 치료의 1차적인 목표는 잘 소통시키고 순환시키는 거, 이런 것이 목표고요. 그래서 침을 놓는 겁니다. 침을 놓음으로써 잘 풀어주고 막힌 곳을 뚫어줘서 소통을 시켜주면은 스스로 알아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뜸이라는 것은 따뜻한 온열 자극을 통해서 그런 소통들을 돕고 몸의 체온을 올려주면은 당연히 순환도 되고, 또 따뜻하게 뜸을 뜨면 몸이 이완을 하잖아요. 긴장을 통한 부분들을 풀어줘서 잘 소통을 돕게 하는 거고, 부항이라는 건 운동선수들 왜 이렇게 빨간 자국들 난 거 봤죠. 부항을 이렇게 딱 붙이면 그 음압으로 인해서 이 부분으로서 살이 빨려 들어오고 혈류순환이 촉진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촉진된 흐름들로 인해서 노폐물 배출도 일어나고 순환도 개선이 되면서 그 부분에 막힌 부분들을 소통시켜준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침과 뜸과 부항, 이 치료의 방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침, 뜸, 부항 모두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요, 이런 순환을 개선하는 것은 결국은 에너지를 어디서 끌어오죠? 바로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 중에는 치료받고 나면은 몸살 난 것처럼 더 아프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이런 치료가 일어난 흐름들이 내 몸에 어떤 과부하 상태가 걸렸기 때문이죠. 주로 너무 체력이 떨어지거나 연로하신 분들에게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은 이렇게 치료를 통해서 길을 열어줬는데 거기로 뭔가 가줘야 치료가 잘 되겠죠? 또 한번 딱 풀어줬는데 그 흐름들이 계속 유지될 필요도 있거든요. 만성질환자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회성의 치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의 공급이라든가 또는 지속적인 흐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약을 쓰게 됩니다. 즉 저수지에서 논까지 물기를 냈다면 그 물길에 물을 부어줘야겠죠. 그런데 저수지에 물이 없어요. 물탱크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암만 길을 내줘도 내가 원하는 논밭에 물이 가지 않겠죠? 그 물을 대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약의 역할이 가장 그런 대표적인 걸 겁니다. 하지만 한약 중에도 침이나 뜸을 뜨는 것처럼 약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들이 일정한 흐름들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약들을 병행을 함으로써 침 치료나 뜸 치료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고 환자가 좋은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지속적인 흐름들이나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약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침과 뜸과 부항과 약은 그 어떤 환자 몸의 상태에 맞춰서 잘 배합을 해서 치료 효과를 잘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고 에너지가 충분한 환자 같은 경우는 침이나 부항을 통해서 풀어주기만 해도 스스로 알아서 잘 회복을 하겠죠. 그런데 질환이 만성질환자라든가 내가 너무 체력이 너무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내가 힘들 수 있는 요인들이 계속 마이너스적인 요인들이 생활에서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플러스적인 요소를 더 늘려줘야 치료가 잘 되겠죠. 그래서 필요할 때 약도 쓰게 되고 또 치료의 어떤 텀도 좀 더 길게 둬서 몸에 무리가 되지 않게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좀 더 자고 좀 더 좋은 영양 섭취하고 이런 것들을 권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질환은 침을 맞는다, 어떤 질환은 약을 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계단으로서, 수단으로서 다양한 치료 방법을 환자에 맞게 세팅해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